천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블랙홀은 큰 은하의 해관에 얌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낙하하는 물질을 조용히 먹고 있을 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주 몬스터를 둘러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진로에 있는 것을 모두 삼키면서 우주를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채널은 바뀌지 않았으니 앞으로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몬스터.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극히 질량이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라도 태양의 수십만 배나 되며 질량의 상한은 없어 보입니다.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400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한 우주 몬스터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몬스터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자주 있는 항성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는 해명이 진행 중이며 충분한 질량을 가진 항성이 초신성 폭발해서 그 핵심이 붕괴했을 때 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붕괴되어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되려면 항성의 어느 정도의 질량이 필요할까요? 정설은 아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설에 따르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출현한 것은 은하가 형성된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 초대형 질량 블랙홀은 활발한 별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덩어리의 중심부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최대가 되어 물질이 자신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듯이 수축되어 갑니다. 이 전형적인 모델은 현재 알려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왜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를 꽤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대형 은하라도 핵 내의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은하계로부터 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던 삼각형자리 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최초의 블랙홀이 극히 초기의 우주에서 양자 흔들림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 길고 지루한 강의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 블랙홀이 항성의 폭발을 거치지 않고 소위 단독으로 출현했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당시 우주는 지금보다 균일한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홀에겐 아주 많은 먹이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블랙홀은 그런 물질을 삼키면서 팽창했고 점점 살이 쪄서 초대질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설이 보다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도는 거인. 우주에서는 정기적으로 은하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 은하 역시 작은 은하수를 몇 개 삼키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위에는 위가 있는 법. 수십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계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삼켜져 버립니다. 은하의 충돌이라고 해도 우주 규모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백억 년을 필요로 하는 꽤 느린 프로세스로 큰 은하가 중력에 의해 희생되는 작은 은하에서 별들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이 별들은 궤도가 변하면서 큰 은하의 항성과 함께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항성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은하의 핵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 재미있는 운명을 거칩니다. 이들 블랙홀은 새로운 물질을 대량으로 흡수하여 성장하고 합체해서 더욱 무시무시한 우주 몬스터를 만들어내지만 이와는 다른 설도 재창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원인으로 합체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은 스칠 정도의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쪽의 은하에 작은 쪽의 은하가 휘말리는 정도라면? 이런 경우 희생되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독으로 우주 공간을 영원히 헤매게 됩니다. 이 같은 초대형 질량 블랙홀을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 어떤 블랙홀도 그 자체는 비교적 작고 게다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은하에게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주위를 도는 별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강착 원반에서 강력한 방사선이 발생해야 비로소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우주 몬스터가 우주 공간에 당당히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그 주위를 도는 것이나 블랙홀에 낙하하여 강착 원반을 형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연구자에 의해 우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은하계 광대한 영역에는 단독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얼마나 떠돌고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적게 잡아도 우리 은하에는 이 방황하는 몬스터가 12개나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모두 과거 우리의 은하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삼켜버린 다른 은하가 남긴 것입니다. 이들 블랙홀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다른 천체와 함께 은하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멋진 천체가 우연히 태양계 옆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 초강력 중력에 의해 대량의 태양계 외연 천체가 궤도에서 튕겨나갑니다. 지구나 다른 행성들도 운석의 심한 폭격에 노출될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명왕성이나 카론 크기의 천체와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지표는 매우 비정상적인 용암의 바다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주 쉽게 태양계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데요. 먼저 태양과 모든 행성은 강제로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이 경우 지구가 멸망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에겐 사정이 좋지 않는 거죠. 암흑물질 수수께끼 풀렸나? 하지만 아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원반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일로라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은하의 변두리에 있으며 일종의 껍질과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이 미칠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연구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무서운 시나리오와 더불어 또 다른 과학적 가능성을 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 계산에 따르면 빅뱅으로부터 약 20억 년 후 초기 우주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막 생겨난 은하에게 있는 블랙홀보다 방황하는 블랙홀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이 계산이 뒷받침된다면 초기의 블랙홀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양자 흔들림에 의해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은하가 형성된 건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마치 윤무처럼 주위에 있는 물질 덩어리를 대량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제를 통해 암흑물질이 무엇인가라는 현대 천문학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흑물질은 은하 주위에 모여 대질량의 헤일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이 헤일로가 원래는 은하 원반에서 튕겨져 나온 초대질량 블랙홀이었고 지금은 스스로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렇다면 왜 암흑물질이 중력에 의해서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림도 켜주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